화려한 전시장. 수백 명의 관객이 한 도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예가 서연은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진실도 깨졌습니다. 이건 제 작품이 아닙니다. 20년 전 도난당한 그녀의 졸업 작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산속 깊은 곳, 세상과 멀어진 듯 외로운 도예 공방이 있었습니다. 도예가 서연 씨는 이곳에서 10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물레를 돌리고 저녁이면 뜨거운 가마에 불을 지폈죠.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릇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표정만큼은 늘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완성된 그릇 중 절반은 서연 씨 손으로 직접 깨뜨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죠. 서연 씨 자신도 그 이유를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늘 스스로를 벌하는 사람처럼 그릇을 깰 때마다 알 수 없는 후련함과 동시에 더 깊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서연 씨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방 문 앞에 낯선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택배 스티커도 없었죠. 그저 낡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싼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그 상자는 마치 잊혀진 과거의 유령처럼 서연 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깨진 찻잔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익은 빛깔과 섬세한 모양새가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했죠. 20년 전 서연 씨가 대학생 시절 만들었던 첫 작품이었습니다. 졸업 전시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바로 그 찻잔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20년 전의 아픈 기억으로 향했습니다. 그 찻잔은 서연 씨에게 꿈이자 전부였습니다. 찻잔이 사라진 후 그녀의 삶도 함께 무너졌고 그녀는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죠. 찻잔의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든 서연 씨의 눈에 찻잔 밑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보니 글씨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미안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연 씨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 20년 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서연 씨의 입술 사이로 과거의 이름 하나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현우. 그 이름은 서연 씨에게 배신과 절망, 그리고 깊은 아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깨진 조각들이 자신의 얼어붙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외면했던 가장 아픈 진실과 잊고 싶었던 모든 감정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외딴 공방에 20년의 침묵을 깨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깨진 조각이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문을 열고 얼어붙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불꽃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찻잔 조각과 함께 놓여있던 것은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었습니다. 겉표지는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손글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서연 씨의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 이론 수업을 담당했던 이혜경 교수님의 필체였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서연 씨에게 참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셨고 서연 씨는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찻잔이 사라지고 서연 씨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교수님은 홀연히 유학을 떠나셨죠. 서연 씨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아픔을 견뎌야 했던 서연 씨는 교수님에게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어리 속 글은 서연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20년 전 졸업 전시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 학생의 찻잔이 사라졌다. 나는 그 밤의 진실을 알고 있다. 남편 김태준 교수가 서연 학생의 찻잔을 훔쳤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꾸며 국제 공모전에 내보내려 했다. 서연 씨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태준 교수, 이혜경 교수님의 남편이자 당시 서연 씨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가 자신의 작품을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자신의 찻잔을 훔쳤다고요? 서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스승의 남편이자 자신의 지도교수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서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어리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남편 김태준의 차가 그날 밤 나갔다 왔다는 것을. 민준이는 남편이 서연의 작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 남편은 민준이를 막으려 한 것이다. 민준, 서연 씨의 착한 동생이자 그녀가 20년 가까이 마음속에 묻어둔 아픔의 이름.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동생이 진실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연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현우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다시 남편이 사람을 해쳤다. 현우는 민준의 친구이자 나의 조카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나쁜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은 나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서연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이 부분의 글씨는 이혜경 교수님의 평소 필체와 달리 흐릿하고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마치 죽기 전 마지막 남긴 유언처럼 애절하고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다이어리 속 글들을 읽으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존경했던 교수님은 왜 20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현우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년 전의 미스터리가 동생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함께 파도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2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서연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진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의 다이어리는 서연 씨의 평화롭던 공방에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의문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는 듯 했으나 동시에 더욱 복잡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김태준 교수, 동생 민준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낯선 이름 현우. 서연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잠 못 이루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어둠에 잠긴 산속은 으스스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의 시작은 20년 전 자신의 졸업 전시회, 즉 그녀의 첫 작품이자 모든 꿈과 희망을 담았던 찻잔이 사라진 그때부터였다. 찻잔이 사라진 후 그녀의 작품들은 표절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김태준 교수는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꿈을 접고 이 산속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동생 민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죠. 서연 씨는 그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책하며 1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릇을 깨뜨린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때마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동생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 그래서 그녀는 완벽함을 거부했고 자신의 작품을 부수면서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씨는 다이어리 속에서 현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현우의 이름. 그는 민준의 친구이자 교수님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우는 민준의 죽음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우가 김태준 교수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서연 씨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다이어리를 꼼꼼히 살펴보던 서연 씨의 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명함에는 장현우, 추억을 빚는 사람들 대표라는 이름과 함께 한 도예 공방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연 씨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옆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희미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화번호처럼 보였지만 숫자의 배열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서연 씨는 그 명함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찻잔 조각과 함께 배달된 이 다이어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명함이 그녀를 과거의 진실로 이끄는 중요한 단서이므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명함이 가리키는 곳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20년 동안 그녀가 외면했던 아픈 과거, 혹은 더 큰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 씨는 다이어리와 명함을 움켜쥐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고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나레이션 20년 만에 찾아온 과거의 퍼즐 조각. 그 조각들을 맞출수록 서연 씨는 자신이 외면했던 가장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연 씨는 장현우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손에 든 채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는 낡은 간판에 추억을 빚는 사람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곳에서 도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연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작업 도구들이 놓인 흙냄새 가득한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서연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녀의 찻잔과 똑같은 모양의 찻잔이었습니다. 비록 깨진 조각이 아닌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찻잔이었지만 한눈에 자신의 작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서연 씨의 작품과는 미묘하게 다른 더 깊은 아픔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찻잔은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을 묵묵히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작업실 안쪽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오셨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과거 서연 씨의 작업실에서 뜨거운 가마에 대어 생긴 현우 씨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현우 씨?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연 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찾아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한 듯한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20년 전 서연 씨의 대학 선배이자 동생 민준 씨의 친구였던 장현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교수님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가 민준 씨의 죽음 이후 홀연히 사라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김태준 교수는 서연 씨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여 그녀의 찻잔을 훔쳤고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 공모전에 내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태준 교수를 찾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민준 씨를 말리려 했지만 민준 씨는 끈질겼습니다. 결국 김태준 교수는 민준 씨를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사고로 꾸며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김태준 교수의 협박과 이혜경 교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20년 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10년 전 현우 씨가 김태준 교수의 또 다른 나쁜 일을 알게 되고 그를 고발하려 하자 김태준 교수는 현우 씨를 병원으로 보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현우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아파야 했습니다. 그 후 현우 씨는 김태준 교수의 감시를 피해 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찻잔을 지키지 못했지만 찻잔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게 누나의 희망이 될 거라고 믿었죠. 현우 씨는 자신이 만든 찻잔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작품을 재현하며 그녀의 희망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손에 다이어리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혜경 교수님이 남기신 진짜 다이어리였습니다. 서연 씨가 받은 다이어리는 교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지만 이 다이어리는 이혜경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알던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현우 씨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것은 서연 씨의 절망을 이용하려던 거대한 어둠과 그녀를 지키려던 이들의 아픈 희생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이혜경 교수님의 마지막 다이어리를 건넸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속에는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된 2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남편 김태준의 모든 나쁜 짓과 그를 둘러싼 음모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증거를 넘어 이혜경 교수님이 20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에는 20년 전 졸업 전시회에 얽힌 뒷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서연 씨의 찻잔을 훔친 후 자신의 조교였던 당시 현우 씨에게 그 찻잔을 해외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으로 내보내도록 시켰습니다. 현우 씨는 처음에는 김태준 교수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결국 진실을 견딜 수 없어 민준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누나의 작품을 되찾기 위해 김태준 교수와 맞섰고 그 과정에서 김태준 교수의 나쁜 꾀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민준 씨의 죽음 앞에서 며느리인 서연 씨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그녀가 남편 김태준의 나쁜 짓을 지켜보며 느꼈던 고통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무력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도 꾸준히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태준의 비자금 조성과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빼앗는 등의 비리를 기록하며 그 모든 증거를 몰래 모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어리 곳곳에는 서연 씨와 민준 씨, 그리고 현우 씨를 향한 미안함과 애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용서해라 현우야.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져 너희들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기를.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묻고 너희는 행복해야 한다. 그녀의 떨리는 글씨 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증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미리 공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 씨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교수님이 사실은 20년 동안 남편의 악행을 홀로 감당하며 진실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작품을 부쉈던 자신의 지난 10년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해야 했던 교수님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자신과 민준 씨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외면했던 20년의 침묵 속에는 서연 씨를 위한 누군가의 아픈 희생과 치열한 싸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용서의 그림자 약 1050자. 이혜경 교수님의 다이어리는 서연 씨에게 과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파렴치한 범죄, 동생 민준 씨의 희생, 현우 씨의 고통,
그리고 이혜경 교수님의 치열했던 싸움. 서연 씨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김태준 교수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술계에 존경받는 사람이자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면 많은 위험이 따를 거예요. 김태준 교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누나의 인생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지난 세월 그가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 씨의 눈에 자신이 깨뜨렸던 찻잔 조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우 씨가 다시 만든 완벽한 형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찻잔은 서연 씨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은 20년 동안 아파했던 민준 씨의 희생이자 현우 씨와 이혜경 교수님이 지켜왔던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또 다른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어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현우 씨,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세요. 서연 씨는 단단한 표정으로 현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나를 지켜줄게요. 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함께 서연 씨를 향한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태준 교수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주 자세하게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희망과 함께 강한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진실을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 가장 아픈 진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현우 씨는 중요한 사실을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민준 씨가 김태준 교수의 차에 치이기 직전 김태준 교수와 민준 씨가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당시 민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김태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현우 씨가 우연히 그 통화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그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와 함께 그 통화 기록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준 씨가 사용했던 통신사를 수소문하고 낡은 휴대전화 가게를 뒤져 어렵게 민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있던 USB를 찾아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낡은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 이름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서연 씨와 현우 씨는 숨을 죽인 채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지지직거림 끝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 교수님, 저는 누나의 작품을 훔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그때 김태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수 목소리 어리석기는 내가 진실을 밝히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 누나는 이미 재능을 잃었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일 뿐이야. 누가 너의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때 민준 씨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 누나는 재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나쁜 짓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김태준 교수 목소리 그래. 그렇다면 내 누나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이 어리석은 아이야. 이 모든 게 내가 사랑하는 누나를 위한 것이었잖아. 그리고 순간 거친 차 엔진 소리와 함께 쾅 하는 끔찍한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김태준 교수의 짧은 탄식과 함께 오디오 파일은 뚝 하고 끊겼습니다. 서연 씨와 현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김태준 교수의 차에 뛰어들어 김태준 교수의 나쁜 짓을 폭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태준 교수는 민준 씨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누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그릇을 만들 때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그 그릇을 깨뜨렸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동생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희망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것을 깨닫자 서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연 누나. 제가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현우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친구이자 20년 동안 그 진실을 감춰야 했던 또 다른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홀로 모든 것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자신이 깨뜨렸던 찻잔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깨진 조각들은 여전히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 희생한 민준 씨의 영혼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프고 잔혹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요.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동생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준 교수에게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고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 그리고 동생이 자신에게 남겨준 희망을 다시 꽃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잔혹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서연 씨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재판이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술계 분들, 기자들, 그리고 20년 전 서연 씨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서연 씨와 현우 씨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와 거짓말쟁이의 모략입니다. 저는 이 모든 억울한 일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법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와 서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혜경 교수님이 남기신 다이어리, 민준 씨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현우 씨가 20년 동안 김태준 교수의 감시를 피해 몰래 모아둔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현우 씨 쪽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0년 전 전시장 CCTV 영상. 낡은 영상 속에는 김태준 교수가 밤늦은 시간에 서연 씨의 작품을 직접 트럭에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얼굴에서 거만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민준 씨가 남긴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애절한 목소리와 김태준 교수의 비웃음 섞인 협박, 그리고 끔찍한 충돌음. 모든 진실이 목소리로 고스란히 재생되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변호사는 즉각 조작된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우 씨 측 변호사는 과학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조작되지 않은 진짜 파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 이혜경 교수님의 20년 일기. 공증까지 마친 일기는 김태준 교수의 모든 나쁜 짓을 날짜별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일기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에 김태준 교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치매 환자잖아. 증언할 자격도 없어. 그때 현우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김태준 교수님의 조교였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서연 씨의 찻잔을 훔쳐 해외 공모전에 출품하도록 시키셨습니다. 현우 씨의 증언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의 진실을 눈물로 호소하며 김태준 교수의 강요와 협박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아둔 김태준 교수의 또 다른 비자금 조성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가로챘던 비리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김태준 교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끝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모든 나쁜 짓과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저작권 침해, 협박, 살인교사, 그리고 수많은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형벌에 처합니다. 법정은 기쁨의 환호와 함께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 씨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생 민준 씨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고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되찾은 정의와 희망, 그리고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요.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산속 깊은 곳 서연 씨의 공방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공방으로 오는 길목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술계분들, 기자들, 그리고 서연 씨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깨진 것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서연 씨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깨뜨렸던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깨진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는 깨진 조각들을 모아 일본의 킨츠기 KINTSUGI라는 금속 공예 기법으로 이어붙였습니다. 깨진 부분을 금빛으로 이어붙이자 상처는 오히려 더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그릇들은 각자의 상처와 지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황금빛의 흔적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더욱 특별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가장 가운데에는 20년 전 사라졌던 서연 씨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깨진 조각들이 금빛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찻잔은 동생 민준 씨의 희생과 이혜경 교수님의 싸움, 현우 씨의 침묵, 그리고 서연 씨의 절망과 회복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찻잔 위로 빛나는 금빛 흔적은 마치 아픈 과거가 깨끗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깨뜨렸던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이 찻잔은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다시 제게 돌아온 희망입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깨진 것들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전시회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연 씨의 작품들은 상처와 치유의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삶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는 재판 후 자신에게 찾아온 명예회복의 기회를 마다하고 서연 씨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와 함께 공방을 꾸미고 다시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깨진 것들을 이어붙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김태준 교수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교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동생 민준 씨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작품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사랑, 그리고 삶의 고귀한 아름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 씨는 공방 문 앞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천에 감싸인 처음 그녀에게 상자를 가져다 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쪽지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H 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연 씨의 삶에 스며들어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빛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서연 씨의 도예 공방은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것들의 아름다움 전시회 이후 서연 씨의 공방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서연 씨의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자신의 깨진 조각들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세상과 마음을 나누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서연 씨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공방에서 도예 작업을 돕고 서연 씨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현우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깨진 것들을 이어붙이며 그 역시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김태준 교수를 용서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김태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동생 민준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혜경 교수님과 현우 씨가 지켜온 진실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도우며 민준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공방 앞마당에는 서연 씨가 직접 만든 찻잔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을 금빛으로 이어붙인 희망의 찻잔은 이제 서연 씨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내려 마셨습니다. 차 한 잔 속에서 그녀는 동생 민준 씨의 밝은 미소를, 이혜경 교수님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현우 씨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찻잔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텅 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행복, 그리고 단단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결코 끝이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서연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깨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이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을 다시 치유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며 깨진 조각들도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 서연 씨의 공방에는 오늘도 아름다운 차양과 함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서연 씨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와 희망의 소중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진 조각들이 이어져 완성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니까요. 오후 829